네, 안녕하세요. 기업신용평가연구소의 박 소장입니다. 오늘은 공공 입찰의 기업신용등급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결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결산이 확정되고 나면 또 신용등급을 받게 되실 거고, 또 올해 공공 입찰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기업들도 또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에 또 준비하시는 새로운 또 중소기업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적격 심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국가 발주나 지자체 발주 공사 중에서 크게 우리가 적격 심사와 수의 계약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격 심사에 의한 그 입찰이 전체 비중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이 적격 심사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가격 투자를 해서 1순위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적격 심사라는 이 심사 점수가 부족하면 2순위, 3순위로 이렇게 밀려서 후순위 기업들이 낙찰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 적격 심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이 적격 심사 점수에 이 기업 신용 등급이 아주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신용 등급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적격 심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격만 가지고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결과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하되 적격 심사 기준, 적격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최종적인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우리 뭐 성수대교라든지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 상품 백화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과거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될 텐데요. 어쨌든 이런 그 부실 시공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적격 심사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 중에 적격 심사 말고도 PQ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PQ 제도는 사전에 미리 입찰 자격을 제시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격 심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적격 심사는 그 발주건마다 이렇게 세부 기준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꼭 확인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요. 수행 능력 평가 점수와 입찰 평가 점수를 합쳐서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샘플 자료를 통해서 한번 천천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정 가격 100억 미만 50 이상의 공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행 능력 평가 점수가 30점입니다. 30점 이하의 시공 경험, 경영 상태, 그리고 신인도에 있던 세 가지 심사 항목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점수는 심사 분야별 각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시공 경험 15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신인도가 무려 마이너스 1점에서 무려 플러스 4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점 차이로 이렇게 적격 심사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4점까지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런 신인도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심사 항목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상태 평가가 15점입니다. 경영 상태 평가는 재무 비율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용 평가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재무 비율은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을 이제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재무 비율은요, 이제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몇 년 전부터 재무 비율에 의한 평가는 앞으로 대폭 줄여나가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평가를 가지고 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이제 대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가 재무 비율로 받고 있어서 신용 평가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지금 재무비율로 평가를 받고 있는다 하더라도 신용평가에 대한 관리는 꾸준히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배점 한도가 신용 등급별로 이렇게 배점 한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정 가격 100억 미만 10억 이상인 일반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서 B 플러스 B0, B 마이너스 싱글 B 그룹입니다. 싱글 B는 12.6점이에요. 그러니까 B 마이너스나 B0나 B 플러스나 다 동일한 점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는 PB 마이너스 한 등급만 올라가니까 무려 13.7점. 1.1점의 점수 차이가 무려 납니다. 이야, 굉장히 큰 점수 차이죠. 그래서 우리가 B0에서 B 플러스 가는 한 등급과 B 플러스에서 BB 마이너스 가는 한 등급은 영양가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회사가 지금 B0에 있는 건지 B 플러스에 있는 건지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목표 등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B 플러스를 받았는데 올해 한 등급만 개선이 되면 점수 차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종 낙찰 확률이 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 회사가 BB 마이너스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평가를 받으니까 B 플러스를 받았어요.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점수가 크게 감소되기 때문에 입찰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각 구간별로 PB 플러스 BB 제로는 또 같은 점수를 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로 가게 되면 트리플은 BBB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가 각각 다른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아요. BBB 마이너스는 14.5점, 14.7점, 14.8점으로 0.2점, 0.1점 이렇게 작은 점수 차이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싱글 B에서 BBB 마이너스까지 이 구간이 가장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로 이렇게 자문을 하는 기업들이 이 구간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회사가 그 B 플러스에서 올해 만일 한 단계만 올라가더라도 점수가 대폭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BB 마이너스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진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가 BBB 마이너스에서 한 등급 떨어질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또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회사가 올해 이제 결산을 끝나고 평가를 받아서 B 플러스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B 플러스를 받았는데 1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적격 심사에서 아슬아슬하게 0.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0.5점 정도 차이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만일 한 등급만 개선이 됐어도 무난하게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겠죠. 그런데 만일 저희의 진단을 받아서 사전 진단을 받았다면 PB- 등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적정 평가를 적정 등급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한 단계, 두 단계 저평가돼서 이런 입찰에 또 실패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회사의 적정 등급이 현재 몇 등급이 될 것인지, 개선은 하면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고요. 또 우리 회사가 매출이 떨어지고 부채비율이 늘어나서 재무제표가 악화됐다 그러면 등급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좀 방어를 하고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배점 구간이 등급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투차를 해서 1순위가 되었다고 너무너무 오랜만에 사실 입찰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만만치 않은데 오랜만에 1순위가 돼서 저로의 사업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적격 심사 점수에 통과를 못해서 그것도 0.12점으로 아슬아슬한 점수로 탈락을 한다 그러면 정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요. 또 그런 사장님들의 하소연을 또 여러 차례 제가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적정 등급을 받았다면 점수가 더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회사가 현재 적정 등급을 받고 있는 건지, 예, 개선할 수 있으면 얼마 정도 개선할 수 있는지 사전에 진단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그 결산이 마감이 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 평가를 받을 텐데, 본 평가를 받고 나면 1년간 유지가 됩니다. 그죠? 1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등급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 전에 본 평가 받기 전에 모의고사 보듯이 사전 진단을 꼭 받을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 저기 한국경영진단 저희 기업신용평가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의 신용등급 무료 진단을 도와드렸고 실제로 개선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10년 넘게 해온 노하우와 어떤 저희만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급 개선에 좀 고민이시거나 좀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 진단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진단하는 것 자체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고민이 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이 무료 진단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공공 입찰을 이제 하시는 기업이나 또 대기업의 협력업체 등록하기 위해서 또 채용 등급이 또 필요한 기업, 또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금융기관 여신 이외에 기업 신용 등급이 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업 신용 등급이 공공 입찰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그 적격 심사라는 것이 무엇이고 점수가 등급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 경영에 조금이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렸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